안녕하세요. 도파민 전문가 마이크쌤입니다. 오늘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몰래 찍는 실제 내담자의 사연 분석 콘텐츠 3편. 오늘은 유부남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성기능 문제와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이성관계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기능 문제가 곧 이성관계를 넘어서 가정의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부부관계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조루증을 겪고 있는 유부남 내담자분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분석해보면서 마이크쌤은 어떻게 사연을 분석하고, 그리고 조루증을, 그리고 사람마다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른 이 조루증을 어떤 방식으로 이 내담자에게 맞춰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치할 수밖에 없도록 지침을 설계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조루증과 관련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내담자분과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전에 신청하셨던 사연을 공개를 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이 있고 자녀분들도 있다 보니까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치부를 드러내기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해당 조루 증상을 모두 완치를 하고, 조루로 인해서 발생한 각종 외도 문제나 아니면 가정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이 돼서 지금은 이혼 위기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해 주셔서 3, 4일간의 간곡한 부탁 끝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내담자님도 해당 사연을 유튜브로 공개하기가 많이 꺼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증상을 완치하지 못하고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셔서 저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컨텐츠를 찍는데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루증과 관련된 사연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사연 분석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현재의 고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성관계를 시도하시다가 발기가 잘 안 되었다고 해요. 2달 전쯤에 아내분의 외도를 알고 현재는 다시 억지로 잘 지내고 계시지만 그때의 스트레스랑 흡연,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못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만 분석해봐도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천 명의 성기능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쌓였다 보니까 대충 예상 가능해요. 이분은 절대 발기부전을 앓고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외도 사실 전해요. 하지만 아내분의 외도를 알고 용서를 하셨다면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실 때는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더군다나 이런 조루증까지 원래 앓고 계셨다 보니까 성관계에 대한 자격지심과 외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합쳐져서 원래는 발기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시에 발기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큽니다. 본래의 발기부전은 아마 아닐 거예요. 이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관계에서 발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발기부전 증상도 겹치셨나 봅니다. 여태까지 조루증이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단병간에 음주를 하셨고, 칙칙이라고 리도카인 성분의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분사형 스프레이 제품을 성기에 의도적으로 뿌리고 관계를 하셨나 봅니다. 이 이후에는 풀발기는 아니고 음주와 칙칙이 없이 2번 정도 성관계를 하셨지만 사정이 너무 빠르셨다고 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이전에는 발기에 대해서는 고민했던 적이 전혀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라우마와 지금까지 조루 트라우마와 아내분의 외도에 의한 외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 보니까 발기부전이 없던 사람도 발기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기와 조루증, 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고민을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내담자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프로필에 대한 질문에서는 나이는 86년생이시고 이제 키랑 몸무게 평균적이시고 조금 마른 편에 속하시네요. 직장을 다니시고 반주 정도 하시는 거를 드신다고 해요. 운동도 꽤나 열심히 하시고 흡연도 꽤나 열심히 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관계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꽤나 두 분 다 성관계를 좋아하시고 부부치고 적지 않게 관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아내분도 그렇고 내담자님도 그렇고 성욕이 어느 정도 좀 많은 편에 속하셨을 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런 분들께서는 대부분 미혼인 시절에 성욕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자위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주기로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는 자신이 없어서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자위도 지금 일주일에 1회 정도 발기 확인차 억지로만 하고 있고, 이런 고민 전에는 일주일에 1에서 3회 정도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죠? 다음 질문, 행위에 대한 첫 경험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묘사해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첫 성관계는 엄청난 흥분과 함께 넣자마자 거의 사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첫 관계 시 때도 성욕이 넘쳤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첫 관계 시에 이런 도파민에 대한 노하우 없이 조루증을 겪다가 보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조루 트라우마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조루증에 대한 불안감과 강박에 빠진 상태로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루증이 고착화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치료 기간이 더 들어가야만 조루증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발기에 고민이 없었지만 옛날과 달리 성욕이 요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이후에는 또 안 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한 조루증과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은 조금 심리 상태가 연약한 스타일에 속하세요. 이러신 분들은 도파민 수용체에 대한 변형도 문제이긴 한데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 한번 조루증을 겪게 되면 계속해서 조루증을 겪게 되고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한번 발기부전을 겪게 되면 또 다음에는 발기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어떠지? 라는 걱정과 불안을 성관계를 하시기도 전에 미리 안고서 관계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기에 대한 악순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신 분들은 성관계 문제를 겪으실 확률이 더 커지지만 그만큼 조금만 제가 지침으로써 잘 솔루션을 처방해 드리면 회복도 그만큼 쉽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선 사연 분석이 다 끝나고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침 문자를 설계를 해서 심리적 불안정을 다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지침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보시는 게 조루증을 포함해서 모든 성기능 문제를 완치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네 번째 질문. 평소에 자기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찾으신다고요. COK나 SM 장르 영상을 즐겨보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영상만 봐도 발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자극적인 걸 봐도 별 흥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욕 자체가 떨어진다는 걸 체감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하시면서 트라우마가 겹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성욕이 더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섹스리스 부부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섹스리스 부부라는 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별 상관없겠지만 일방적인 섹스리스인 경우 외도 문제로 이혼 과정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기능 문제를 한번 겪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를 찾아오셔서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하루빨리라도 완치를 해야 가정의 화목함을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와만사성, 일도 잘 되고 더 행복감도 느끼는 살 수 있겠죠.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관계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내랑만 거의 하시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완전 의리파. 보통의 경우에는 남편이 성기능 문제를 겪고 있으면 외도를 통해서 이게 속공할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지 테스트를 할 겸 외도나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의 성기능을 증명하려는 게 보통 남자분들의 생각인데 이 내남자분은 그런 금기를 깨지 않고 아내분이랑만 의리를 지키면서 관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잘 흥분했어서 이런 과정을 하면 칙칙이를 하면 5분 이상 그리고 안 할 때는 엄청 빠를 때도 있고 대부분은 빠른 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치치기를 해도 발기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치치기를 뿌려도 발기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석 이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돔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역시나 조루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의도적으로 애무 그리고 손삽입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애무하시는 과정에서 흥분도가 더 올라갔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삽입을 하시기 전에 애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사정하셨던 경험이 분명 종종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조루증을 10년 이상 고착화시켜서 앞서 말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조루증을 좀 더 딥하게 더 장기간의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해야 조루증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 말이 맞았네요. 이제 너무 흥분할 때는 삽입도 안 하고 사정할 뻔했습니다. 라고 바로 뒤에 적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사연을 분석하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는 이 내남자분이 어떤 상태시고 어떤 원인으로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어떤 해결책과 지침이 제공이 돼야겠다. 딱 이런 게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떠오릅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착착착착 도파민 수용체가 회복이 되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기간 내에 완치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애무를 하시다가 발기가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끼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애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일 큰 거는 성욕이 과거에 많았었는데 이 몇 달 전부터 없어지니까 최근에는 성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관수술하고 다시 보고 난 뒤 2차가 넣었다고 합니다. 정관수술과 이제 발기보정 그리고 무성욕증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관수술과 성기능 문제, 그리고 성욕 조화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옆에서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과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가 이게 정관수술 때문에 이런 기능사의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성욕이 저하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심리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다 보면은 호르몬도 그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분비가 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성기능이 발현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런 상담을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내담자분이 실제로 성기능 문제 없이 완치에 가까운 성관계를 하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코치해드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는 분들에게 저랑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시면서 증상이 완치가 될 때까지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리는 조건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완치가 되지 않으신 분이 한 명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성기능 문제 자체가 병원처럼 그렇게 한 번 내원을 하고 약이나 수술을 처방받고 일회성으로 완치가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헬스장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중간중간 전문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도파민 수용체 회복을 위해서 성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지만 완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되기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아내분의 외도도 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성관계까지 잘 안 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 도망가서 이런 혼자 조용히 살아야 되나 이런 우울감을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싶다 하셨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도파민원은 이제 검색을 하시다가 우연히 보시게 되셨고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이제 성관계가 안 되면 완전히 이혼하시게 될까봐 두렵고 발기가 안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이 겉핥기로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자위 습관을 개선한다고 해서 조루증이 완치가 될까요? 물론 자위 습관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위 습관보다 다른 성관계 악습관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만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길 수가 있고 점점 선순환을 그려가면서 조루증을 서서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20, 30대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급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자위 악습관으로 인한 도파민 수용제 변형 때문에 성기능 문제를 겪었을 확률이 큽니다만 이런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성관계 악습관이나 트라우마 혹은 관계 방법들에 대한 문제로 성기능 문제를 겪으실 확률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지침이 조금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지침 1개를 공개해 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는 지침이고 해당 지침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 드린 6번째 지침인데 총 12가지 지침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6번째 지침입니다. 관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지침으로서 그리고 성기가 지레 있는 느낌에 조금 익숙해지면 굳히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계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 이전에 다른 11개들의 지침에서 어느 정도 성기가 질 속에 있는 느낌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최대한 부작용 없는 방법들로 성관계 개선 지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방법을 이용하시다 보면은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체위를 몇 가지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는 조루 증상이 개선이 될 겁니다. 발기부전 증상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지침 없이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떤 지침인지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제 자신만의 최적의 섹스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타성과 이기성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이타성이란 이제 본인은 잘 못 느끼는 체위 혹은 애무, 이 말은 즉슨 나는 잘 못 느끼는 체위고 애무지만 상대방은 잘 느끼고 좋아하는 체위나 애무를 뜻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기성, 이것과 반대로 본인이 잘 느끼는 체위나 애무, 이 말은 즉슨 상대방은 잘 못 느끼는 애무나 체위지만 반대로 나는 잘 느끼는 체위나 애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루증이 심한 그런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보니까 관계 초반에는 이타적인 섹스, 즉 최대한 본인이 잘 못 느끼는 체위로 삽입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애무 시간도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충분히 먼저 파트너를 만족을 시킨 후에 그때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이기적인 섹스로 본인이 만족하게 돼서 사정하시게 되는 섹스가 가장 이상적인 섹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삽입 전에 오래 같은 것들을 받으신다거나 성기 애무를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기성의 섹스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 조루증과 있으니 관계로 초반에는 최대한 이타적인 섹스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무를 하시게 될 때는 사연에 적힌 것처럼 이제 애무 시간을 엄청 길게 가져가시면서 이제 아내분의 그런 표정이나 흥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본인도 흥분감을 느끼시는 이런 이기성의 애무는 최대한 피해 주셔야 돼요. 그거 대신 지침의 내용에 입각해서 내 성기가 아닌 그저 내 손과 혀의 감각과 상대방의 쾌감을 공감하는 것에 대한 최대한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내 손끝의 감각 혹은 내 혀끝의 감각에만 최대한 집중을 하시는 거죠. 내 성기의 감각이 아니라. 그리고 삽입 과정은 이전에 다룬 11개 지침의 내용과 연장선이긴 한데 3분의 삽입법 이런 지침도 설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상의 자세에서 3분의 3까지 적응을 시켜야 되는 지침이 있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삽입운동법에 대한 지침도 따로 넣어드렸는데 압박삽입법이라고 상담을 받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체위를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체위에서는 느낌이 덜 오고 그리고 어떤 체위에서는 느낌이 더 오는지 그런 체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위를 찾았다 싶으면은 이제 지침의 내용대로 처음에는 이타성의 체위, 내가 잘 못 느끼는 체위로 가다가 상대방 분을 만족을 시킨 이후에 끝부분으로 갔을 때 이기성의 체위로 내가 사정을 하는 그 루틴을 만들고 성관계를 하시는 것과 그 루틴 없이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성관계를 하시는 것과는 나중에 결과물로 놓고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과 심리적으로 루틴으로 인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가하실 때 호르몬의 분비가 안정적이고 불안정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노력을 할 이후에 최대한 성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잘 알게 되고 루틴을 짜놓으면 나중에 어떤 성관계를 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 칼럼들 한 5개 정도 넣어드렸고 이제 Q&A
이제 뭐 이런 지침을 받으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 넣어드렸는데, 뭐 오라를 받을 때에는 뭐 치아가 닿지도 않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쉬우는데 이렇더라도 오라를 받는 게 좋지 않나요? 조련사인데 살짝 오라를 받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치아가 닿든 말든 불쾌감을 느끼든 말든 최대한 성기 애무는 피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다 라는 Q&A였고, 그 다음 Q&A는 이제 애무시 오라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을 오게 한 원인인 건가? 라는 질문에는 그게 원인으로서는 작용했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조루증을 촉진시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다음 많이 묻는 질문으로는 이제 뭐 오랄 받는 것이 왜 이기적인 섹스가 되는 것인가? 조루증이 있으면 삽입 전에 성기 자체에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섹스를 하시는 겁니다. 오랄이든 뭐 손으로 만지는 거든 뭐든 삽입 전에 성기 자극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어떠세요? 이게 12가지 지침 중 그저 한 가지 지침일 뿐입니다. 이 지침은 심리적인 것만 고쳐나가는 지침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뭐 애무 방법, 삽입법,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 회복 방법, 자의습관 개선 방법, 관계습관 개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많이 내담자님 측면에 입각해서 처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담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부작용이 없는 영양제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 칙칙이라는 마취용 스프레이도 자주 사용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자면, 많은 조루 환자분들이 이런 마취제가 발려져 있는 콘돔이나 아니면 마취용 크림이나 마취용 스프레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조루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물리적인 감각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기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작용은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발기부전이죠. 마취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마취제에 의존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해당 마취 성분만으로는 마취가 잘 안 되게 되거나 혹은 마취에 너무 예민해져 버려서 성기에 발기부전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런 증상을 겪게 되면 발기부전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정이 또 생기면서 발기부전에 대한 악순환도 겹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조루증밖에 없었는데 발기부전 증상까지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도구들을, 수술들, 약물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금기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수용체 회복 같은 본질적 치료가 아니라 눈앞에 신경을 마취시키거나 신경을 잘라내거나 호르몬 분비를 차단하거나 이런 기저이기 때문에 절대 장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만 알아도 왜 병원이 아닌 본질적인 상담,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칼럼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전문적인 영상을 통해서 성기능 문제를 완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굳이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이제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집대성한 이북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많은 전문 칼럼들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무료로 많은 전문 지식들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상 도파민 전문가 마이크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